사람들 앞에서 유난히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그 큰 소리는 자신이 작아 보일까 두려운 마음의 반응일 때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견디기 힘들 때 남을 향해 더 크게 말하게 된다고요. 은퇴 후 자리가 줄어들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수록 우리는 괜히 더 단단해 보이려 애씁니다. 이때 큰 소리는 힘이 아니라 마음을 가리는 방패가 됩니다. 조용한 사람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자신과 충분히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왜 열등감을 숨기려는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커지는지, 그 말 뒤에 숨은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가족 모임에서 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말이 맞다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몰라. 테이블 건너편에서 손자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왜 대꾸를 안 해? 내 말 듣기 싫어?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낮추세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성격이 원래 그러신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왜 목소리가 커지는지, 그 안에 숨은 진짜 이야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소음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소음은 텅 빈 마음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내면이 없다는 뜻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비어 있어서가 아니라 비어 보일까 두려워서 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퇴를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예전엔 회사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제는 집에서조차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런 질문만 듣게 됩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손자를 안아 올릴 때 허리가 아픕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괜히 더 강해 보이려 애씁니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말투를 거칠게 합니다. 나는 아직 멀쩡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목소리는 힘이 아니라 마음의 방패가 됩니다.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이런 풍경을 봅니다. 벤치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께서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 말 속에는 지금의 자신이 아니라 과거의 자신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나는 아직 힘이 있었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비교를 인간 고통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순간부터 불행해진다. 비교는 언제나 부족한 부분부터 보여줍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갔습니다. 옆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에요. 이번에 승진했어요. 그 순간 내 마음 한구석이 움츠러듭니다. 우리 아들은 아직인데 집에 돌아와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대체 뭐 하는 거야? 옆집 아들은 벌써 승진했다던데. 목소리가 커집니다. 왜일까요? 내 부족함이 드러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텃밭을 가꾸며 옆집 밭만 바라보면 내 밭의 흙냄새를 느낄 틈이 없어집니다. 비교에 빠진 마음은 자기 삶의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말은 커지고 귀는 닫힙니다. 병원 대기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먼저 들어가?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사실은 오래 기다려서 지친 게 아니라 나만 뒤처진다는 느낌이 참기 힘든 겁니다. 사실 큰 소리의 뿌리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정 욕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매달릴수록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진다. 자기 안에서 스스로를 받아주지 못할 때 사람은 바깥의 반응에 더 민감해집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입니다. 손자, 손녀들이 휴대폰만 보고 있습니다. 야, 할머니 말 듣고 있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그 소리 뒤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를 좀 봐줘. 내가 여기 있어. 나한테도 관심을 가져줘. 사랑받고 싶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말로 꺼내지 못합니다. 나 좀 봐줘. 이렇게 말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대신 표현합니다. 목 끝이 아려옵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소리는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마음이 받아들여지면 몸도 함께 풀리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침묵을 약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깊이 있는 사람일수록 말은 줄고 생각은 많아진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신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확신에서 나오는 태도입니다. 아침 산책길을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새소리가 들립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말이 없어도 충분히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관계는 오히려 부드러워집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늘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내 말을 안 들어?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그분들은 말이 없어도 서로를 압니다. 아침에 할아버지가 할머니 옆에 앉습니다. 말은 없지만 손을 잡아줍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진짜 강함은 많이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마음의 여유가 줄고 그 여유 부족이 말의 거칠음으로 이어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가 아픈 날 가족이 말을 걸면 어떻습니까? 뭐, 지금 그게 중요해?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말에 짜증이 납니다. 무릎이 아픈 날,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몸이 아파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겁니다. 통증이 있으면 모든 것이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쉼은 목소리를 낮추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말도 자연히 부드러워집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한숨을 내쉬어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 온몸이 풀립니다. 마음도 함께 풀립니다. 그러면 아까 짜증났던 일도 이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큰 소리의 가장 깊은 뿌리는 두려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쓴다. 무엇이 두려울까요? 나이가 들면 많은 것이 두렵습니다. 혼자 남겨질까 봐 두렵습니다. 아플까 봐 두렵습니다. 쓸모 없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힘듭니다. 나 무서워. 이렇게 말하면 더 무시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감추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내가 뭐가 무서워? 난 아무것도 안 무서워. 하지만 목소리가 클수록 마음속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다른 데 갈 거야. 하지만 그 목소리 뒤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쩌나 두려웠던 겁니다. 두려움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목소리는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화를 가져옵니다. 쇼펜하우어는 경청을 굴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태도로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약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말을 들으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 식탁에서 한 번 더 들어주는 순간 불필요한 언성은 줄어듭니다. 관계의 온도도 함께 내려옵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어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며느리 말을 끝까지 들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말을 덜하니 다툼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목소리를 높인 건 정말 상대방 때문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불안해서일까? 이 질문만으로도 마음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 말하기 전에 3번 숨을 쉬어보십시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그 사이에 목소리의 높이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따뜻함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넷째, 가족에게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내 말을 먼저 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몸을 돌보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함께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큰 소리는 마음의 아픔을 가리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비난하기보다 이해해 줄 수 있다면 관계도 나 자신도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남을 누르는 데 있지 않고 자기 불안을 견디는 데 있다. 목소리를 높인다고 내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견딜 수 있을 때 진짜 강함이 생깁니다. 어느 봄날 공원을 걷다가 벚꽃나무를 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꽃은 조용히 피어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목소리가 낮아진 자리에는 이미 충분한 존엄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한결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불안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움을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해도 당신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큰 소리 뒤에 숨은 당신의 마음을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진 자리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